저는 직장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선배와 중소 제조업 CEO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개발한 제품이 매우 혁신적이라 매출이 늦어지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개인과 사회와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헤쳐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알고 지냈던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사회는 매우 냉정하고 심지어 가까운 분들도 외면했습니다. 저는 또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 고난과 역경은 당연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도주님께서 좋은 조언이나 메시지를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득. 설득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이렇게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게 말씀설이에요. 말씀설. 그래서 우리가 왜 설법을 한다. 이게 법을 전할 때 설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설이라는 게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랑은 조금 달라요. 말하고 말씀은 좀 다릅니다. 말은 한다 그러고요. 말씀은 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가치가 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 이러면은 굉장히 그런 의미 있는 말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고 보통은 그냥 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득한다, 얻는다. 그럼 다시 풀이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게 설득이에요. 말씀과 말은요,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뭐냐 하면은 마음 플러스 알. 그래서 말이래요. 말. 그러면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내면이지 않습니까? 그 내면은 참 이렇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보면 이 마음에도요, 쭉쟁이가 있고요,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 쭉쟁이 같은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욕심도 있을 거고요, 자만심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알맹이, 그 마음의 알맹이에는요, 뭐 예를 들면 감사함이 있을 거고, 뭐 사랑이 있을 거고, 용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말씀은 뭐냐? 마음의 씀씀이에요. 말씀은 쓰다 할 때 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막 좋아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씀씀이가 좋다. 거기서 조금 더 과해지면 씀씀이가 해프다. 그래서 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누는 거, 주는 거.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마음의 알맹이에 그 씀씀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실체에 지나지 않지만 말씀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실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내 마음에서 상대의 마음으로. 이미 이제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전해지면 잘 쓴 거고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면요, 그냥 해픈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나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예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이게 얼마나 자연 환경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이게 결국은 그 도움을 청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설득이거든요. 설득하지 않고 그냥 내가 딱 쳐다봤는데 딱 도와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것도 설득이 필요해요. 이 마음을 쓰려면요, 첫째 그 마음의 알맹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마음자리라는 거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희가 설득할 때 놓치는 게 있어요. 상대를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하셔가지고 막 예를 들면 막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설득해야 될 그 사람의 지금 마음자리가 어떨까요? 그렇죠. 많이 힘들고 좀 심란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 심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그분한테 도움을 받기로 정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게 자연에 좋고 이게 막 어디에 좋고 막 이렇게 내가 막 설명을 막 정말 내 영혼을 갈아서 막 설명을,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다고 칩시다. 설명이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상대의 상황, 상대의 지금 마음, 나의 진심을, 나의 이 간절함을, 나의 이 진실함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상태인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설득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그냥 내 것만 잘해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에 자신감을 가지되 자신의 신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신념에 빠져 있으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진정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지금 막 온 신경이 어디가 있어?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막 설명을 하고 있어. 이게 막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예. 근데 막 상대가 막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은 이유가 결국엔 그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 꼭 갖춰야 될 마인드나 자세가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인지하고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보살필 수 있는, 먼저 보살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요, 그 자기 신념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고집이 돼버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린 말은 안 하는데 너무 자기 생각만 해. 이런 정말 상처받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통은요, 내 거를 전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인지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먼저 인지하고 내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됐는지,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여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그 타이밍을 봐서 그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전한다면 성사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높아지겠죠. 여러분들도 꼭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할 때 가족 간에도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그럼요. 배우자가 기분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떤지, 또 아이들은 안 보겠어요?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떤지, 예, 아빠 기분이 어떤지, 예, 그거는 눈치 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또 하나의 계획이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색을 살핀다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 얼굴의 색을 살핀다. 그래서 안색은 기색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의 기색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설득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신념은요, 마침내 관찰시키는 겁니다. 마침내 이루어내는 게 진정한 신념이죠. 근데 그 이루어내는 과정이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감동과 감흥이 같이 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실까요? 네.